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내용은 자영업자들이 크나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소상공인들이 무려 600만 명에 해당하는데요. 요즘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자영업자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이 올해 대비 10.9%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감내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소상공인 300명 중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감내하기가 어렵다는 응답 중 비중이 무려 74.7%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10명 중 7명이 최저임금을 감내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감내가 가능하다는 응답은 14%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2017년도 대비 경영 상황을 묻는 문항에는 75.3%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들이 크나큰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월 매출액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월 매출액을 조사해 보니까 얼마만큼 매출액이 감소했느냐. 무려 매출액이 20% 미만 감소했다는 자가 55.8%가 가장 많았고요. 20% 매출액이 이상 감소했다는 응답자가 44.2%에 해당했습니다. 작년도에 매출액이 100원이었다면 올해 매출액이 80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영 상황이 위기가 되는 주된 이유가 뭐냐? 경영 상황의 주된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요, 내수 부진이다. 무려 내수 부진이 61.1%로 가장 높았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수 부진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 불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장기 불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57.5%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그러니까 직원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 이것이 두 번째로 나타났고요. 세 번째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무려 30.1%입니다.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특수한 업종이 장사가 잘 된다고 한다면 너도 나도 사업장을 개업하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30.1%. 네 번째는 재료비 인상이라고 합니다. 재료비 인상이 29.2%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재료비 인상이 더욱더 심화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특히 요즘같이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심합니다. 현재 미국은 무려 42도 3도까지 기온이 상승하고 있어서 많은 인명피해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 물가도 재료비도 인상이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위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대응 방안, 위기 상황. 그러면 위기 상황의 대응 방법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네. 직원을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자리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53.1%가 제일 높습니다. 53.1%. 직원이 축소되겠다. 직원 축소. 그리고 이런 건 참 좋은 겁니다. 메뉴를 개발하겠다. 메뉴를 개발하고 또 비용을 절감하겠다. 비용 절감. 그리고 시장 친화력에 노력하겠다. 바로 이건 본격적인 마케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29.2%에 해당합니다. 또 위기상황 대응 방안으로는 가격을 좀 인상시키겠다. 가격을 인상시키겠다가 13.3%입니다. 여러분, 재료비가 인상되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근로자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업 포기도 고려하겠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사업 포기를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11.5%가 나왔습니다. 위기상황 대응 방안이죠. 자,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공약 중 일자리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서민들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주는 소득 주도 성장. 그래서 최저임금을 인상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무리한 인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2020년도까지 시간당 10,000원씩 하겠다고 그랬죠. 올해 10.9%를 내년도 인상되는 실정인데 이렇게 서민들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주는 것 이론적으로 소득 주도 성장 참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과는 동떨어지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일자리 성장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쓰나미처럼 오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지 기존 일자리는 창출되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어떤 전략과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이런 것도 강조하셨습니다. 대기업은 세계와 경쟁하고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은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이 함께 돈 버는 동반 성장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참 악탈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즘은 대기업들 해외로 이전한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규제가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의 규제를 완화해서 대기업들이 과감하게 투자하고 기술을 좀 배양하고 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될 건데 걱정이 앞섭니다. 과연 동반 성장이 되고 있는지 의아심이 갑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벤처기업과 창업이 선도하는 혁신 성장을 강조했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벤처기업인 스타트업들이 탄생이 안 된다는 사실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정말 큰 일을 해야 될 텐데 걱정이 없습니다. 역시 국회에도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의아심이 갑니다. 이제는 여야가 또 정부와 정치권의 여야가 정말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미 무역 전쟁으로 앞으로 환율 전쟁까지 이루어진다면
엄청난 타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야가 힘을 합쳐서 민생 법안은 물론 자영업자들을 살려야 될 겁니다. 대안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자영업자들을 위한 카드 수수료를 좀 인하해 준다는 것, 조세 특례 제한법이나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좀 개정시켜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아니면 임대료를 억제를 위한 그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 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그러한 제도,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에 2020년도에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릴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업종별로, 그 기업의 규모별로 구분 적용하는 것을 제도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외칩니다. 이제는 여야가 힘을 합쳐서 민생 법안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항상 늘 고마움을 전합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까운 이웃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